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환경보호와 멸종위기 동물에 관심이 많고 후에 환경과 관련된 책을 집필하는 작가가 되고 싶은 제16기 꿈품 환경기자단 을지초등학교 김민서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을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을 제시다고 들었는데 생명과학은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가요? 또 생물학을 공부하면 향후에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생명과학은 자연과학의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많은 물질과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하고 살아있지 않은 것.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나머지 과학들이고요. 생명과학은 살아있는 우리 생명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생명과학이에요. 좀 비슷한 것 중에 이제 생명공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생명공학은 공학이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 생명공학이고요. 생명과학은 그것보다 좀 더 순수한 호기심에 의해서 알고 싶은 여러 가지들을 파헤치는 학문이 생명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되면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생명과학을 다루는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도 하죠. 어려운 과학 내용을 쉽게 풀어서 책이나 아니면 강연의 형태로 다른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관련돼서 교사나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응용된 분야 생명공학을 전공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죠. 요즘 생명공학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인원들도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명과학을 전공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여러 가지 찾아갈 길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는 만화를 그리는 과학자로 알려져 계신데요. 네. 언제 어떤 계기로 만화를 그리시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생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학교 끝나면 뭐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일찍 끝나면은 오후 시간 너무 긴 시간 동안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골목에서 축구하고 뭐 여러 가지 놀고 나머지들은 좀 약간 게으른 저 같은 친구들은 뛰어놀기 힘드니까 집에서 만화책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만화책 보는 게 굉장히 큰 취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만화를 보는 것에 끝내지 않고 만화를 직접 따라 그리고 만화책이 요즘은 만화책이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웹툰도 있고 많죠. 그때는 볼 만화책이 별로 없었어요. 보고 싶어도. 그래서 내가 한 권 사면 친구가 한 권 사고 따라서 빌려보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볼 게 없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직접 그리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직접 만화를 그려가지고 친구들끼리 돌려서 나눠보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만화가들 그림들을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화를 그리는 게 익숙하게 되었고 이제 과학자가 되어서 어른이 된 후에는 제 전공인 생명과학 분야랑 만화랑 접목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화 그리는 과학자로서 이렇게 지금 제 자신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책도 많이 집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청소년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도서가 있으시다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의생명과학 만화연구회라는 곳에서 이제 만화 그리는 과학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학 커뮤니케이터들과 같이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과학 내용을 만화로 쉽게 설명하는 작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요즘 서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과학 만화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르게 직접 과학자들이 만화를 그리고 책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화가가 따로 그림을 그리면은 과학자가 과학 내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학의 내용이 솔직하게 잘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과학자들이 직접 그린 책을 혹은 만화책을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조진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뭐 최근에 예전에 고등학교에 계시다가 최근에 회사로 나오셨는데 그분이 내신 익스프레스 시리즈가 있어요. 게놈 익스프레스 그리고 그래비티 중력 익스프레스 그 만화책이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도 많은 만화를 직접 그리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신 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내용도 방대하고 전문 용어도 많다 보니 만화를 소화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만화로 잘 표현되지 않는 게 있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만화로 표현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림하고 글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전달력도 굉장히 높고, 만화가 아니고 사실 영화로 한다 그러면은 다 그런 세트장도 만들어야 되고, 요즘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들잖아요. 하지만 만화의 상상력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자기가 상상한 거 뭐든지 다 그려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매체에 비해서 만화가 좀 더 상상력을 펼치기도 쉽고 전달하기도 가장 쉬운 형태라고 생각해요. 다만 영화 같은 거에 비해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간 어려운 것은, 만화는 아무래도 만화 영화하고는 다르죠. 동영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걸 설명하기가 약간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만화책이 애니메이션화 된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리키는 강의에서 만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만화의 정지된 그림으로 얘기가 힘들 때는 요즘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들을 수업 시간에 틀어주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환경 기자단이다 보니까 네. 미래 과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환경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생명과학도 환경과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자로서 환경 보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사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흔히들 알고 있듯이 뭐冰산이 녹아서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뭐 올라가고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식물들, 동물들의 이런 집단의 변이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저가 학생 나이 때는 서울에 소나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소나무 같은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예전에는 열대지방에서, 아열대지방에서 잡히던 생선들이 막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자들이 생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명체의 집단이 바뀌고, 또 생명체의 집단이 바뀌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학은 생명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의 하나이고,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 생명과학을 전공하면은 환경과학에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굉장히 서로 상호 발전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미래과학과 환경 꿈나무를 꿈꾸는 우리 꿈프 친구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뭐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 자손을 퍼뜨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선을 보면은 그 안에, 배 안에 수많은 알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자손을 퍼뜨리는 이유가 향후 그 새끼들이 맞닥뜨리게 될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성질을 가진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들을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한 자손들은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도태되더라도 자기 자손들을 퍼뜨릴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많이 바뀌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을까?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지식을 많이 갖춰서 미래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도록 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